1-1강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앞으로 강의를 진행해 주실 옆에 신봉동 찐감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레고 테크닉 강좌 기어에 관하여 네. 발표? 강의죠? 강의라고 해야 네, 될까요? 강의. 네, 아무튼 소개를 맡은 신봉동 찐감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야. 저한테 이렇게 그 자료가 있는데 대충 그 강의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해주세요. 세세한 거 들어가기 전에 네네네. 대략적으로 어떤 내용의 테크닉 기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지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좀. 뭐 요걸 먼저 설명을 해드릴까요? 아니요, 전반적인 흐름을 흐름을 먼저 좀 해주세요. 우선은 제가 소개해드릴 거는 이제 테크닉에 주로 쓰이는 기어들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건데, 먼저 그 기어에 대한 이름이랑 그리고 뭐 크기, 모양을 좀 먼저 보여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기어들이 왜 필요한지, 왜 존재를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소개해드린 기어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활용법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기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토크, 속도 이런 관계가 좀 있잖아요. 이런 걸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고 테크닉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그 움직임, 구동 이런 걸 수가 있는데 그 중심에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기어가. 네. 그러면 그 1-1강 테크닉 기어에 대해서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주시죠. 네. 우선 기어에 대해서 제가 우선 소개를 드릴 건데, 소개에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쓰이는 기어와는 조금 상반된 개념일 수도 있고 전문적인 이론 지식과는 좀 다른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유의해서 좀 들어주시고요. 만약에 다르더라도 제 탓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혹시 또 이게 동영상이 업로드 되면 네네. 저희가 이제 그 브릭인사이드 그 다산 게시판을 통해서 그 질문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 내용 중에 나중에 뭔가 궁금한 부분이나 평소에 좀 의문이었던 부분 그런 건 이제 강의 하단에 댓글로 그 질문을 해주시면 나중에 그걸 좀 저희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준비하신 거 네, 우선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네. 제가 이렇게 이게 뭐 보드에 네. 아주 다양한 기어들이 있네요. 기어들을 이렇게 좀 모아봤어요. 네. 모아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많지 않은데 네네네. 이제 테크닉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머리가 아파올 것 같은. 뭐 그냥 숫자만 보면은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유형이랑 뭐 쓰임새로 분류하다 보면 그렇게 큰 맥락은 없어요. 우선은 제가 한번 모여봤고, 여기 있는 것들이 레고의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주로 창작을 하는데 쓰이는 것들이니까 먼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여기에 보시면은 제일 작은 기어, 이런 기어들이 있어요. 이런 기어가 흔히들 기어 하면은 알고 계시는 편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중간 사이즈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큰 사이즈 있고, 그 다음에 더 큰 거. 이게 원래는 저희끼리는 뭐 8톱니 뭐 24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작은 거, 중간 거, 큰 거 이렇게 나가지고. 사실 제가 이 기어 수를 맨날 헷갈려서 이걸 맨날 어저께 방금 오기 전까지까지 셌는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또 근데 잘못된 정보를 들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우선 이렇게 좀 두루뭉실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기어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겉에서 봤을 땐 거의 두 개가 비슷해 보이긴 하지만 여기는 이제 십자 모양으로 해서 그 엑슬이라고 하죠. 네. 엑슬과 꽉 물리는 타입이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엑슬과 물리지 않는 그냥 헛도네요. 네, 이렇게 뭐랄까 빙글빙글. 네, 빙글빙글 굳이 엑슬이 돌지 않아도 기어만 돌 수 있는 그런 기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빠지네요.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생긴 요거랑 생긴 건 똑같은데 색깔이 좀 다르죠. 요거에 대한 쓰임은 좀 이따가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얘에 대해 크기는 똑같은가요? 크기는 제가 알기로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좀 더 비싸 보이네요. 근데 생긴 걸로. 네, 딱 봐도 비싸 보입니다. 이거에 대한 혹시 이름 아시나요? 저는 클러치 기어로 알고 있어요. 클러치 기어. 네. 저도 클러치 기어인 줄 알았는데 이게
클러치 슬립 기어인가? 뭐가 미끄러지나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신 분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그 저기 뭐야 브링크나 이런 데 가면 네. 명칭이 정확하게 있지 않을까? 그게 또 영어더라고요. 아, 그 다음에 우선 평기어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소개해드린 건 좀 뺄게요. 네, 네. 정신이 없네요. 요거 그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 있는 게 베벨 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베벨 베벨 기어 기어. 같은 경우는 평기어랑 같은 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긴 게 있고, 근데 생긴 게 네. 이건 이렇게 라운드. 예, 라운드가 져 모서리가. 있어요. 라운드가 져 있어서 아까 거보다 뭐랄까 평기어에 비해서 스터드 수는 똑같은데 살짝 좀 더 뚱뚱한 느낌이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왜 그런지 좀 이따 나중에 좀 말씀을 이따 한번 드릴게요. 강의.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같은 지름에 더 얇은 납작하네요. 납작한 하나는. 거 반스터드짜리, 하나는 뚱뚱하고. 네, 하나는 뚱뚱하고 이런 기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런 기어가 납작한 거에 지름은 아까 거랑 동일한 이런 기어가 있습니다. 아, 너무 많네요. 저도 테크닉을 하고 있지만은 기어가 너무 많아. 네, 근데 이런 게 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셨던 이런 축에 구애받지 않는 기어. 요거랑 형태는 비슷하긴 네. 한데 얘는 헛돌고 네, 맞습니다. 얘는 축에 이렇게 아예, 딱 고정이 네, 고정이 돼 돼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고정이 돼 있어요. 이런 기어도 있고요. 그리고 베벨 기어 역시 더 큰 거 기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톱니수는 제가 나중에 살짝 댓글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베벨 기어는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노브 기어, 이렇게 십자가 모양의 기어. 이것도 기어라고 하네요. 노브 휠이라고도 하죠. 노브 휠, 네, 노브 휠. 이렇게 검은색도 있고요. 얘는 크기가 다양하진 않아요. 형태, 모양이랑 크기가 동일하고 다만 색깔이 좀 다른 거. 두 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웜기어. 웜기어라고 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나사산 같이 보이시나요? 나사산 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속초나 이런 데 놀러 가면 회오리 감자 같이 생겼어요. 아,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런 게 기어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또 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요거 두 가지밖에 없어가지고요. 색깔이라도 좀 구분 짓고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아니고 맞네요. 여기 아직. 좀 있습니다. 네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그냥 평평한 플레이트에 톱니가 난 기어가 있어요. 요거를 렉앤피니언의 렉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형태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형태도 있고, 이런 그다음에 이건 좀 이런 납작한 형태도 모델 같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출시 순서대로 따지다 보면은 가장 먼저 맞나요? 뭐 이게 되게 비슷하다. 아니 근데 뭐 출시 순서보다는 용도가 그쵸, 더 그쵸. 중요하니까. 예. 아무래도 얘는 테크닉 그 렉에서 가장 최근에 이런 형태, 뭐 길고 짧은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네, 형태가 맞아요. 이게 이렇게 예. 긴 모델이 또 있죠. 네네 네. 이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이런 형태가 이건 있을 좀 수 있습니다. 긴, 네, 긴 거. 형태 렉기어네. 네, 제가 알기로 이게 이제 가장 최신 부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기 뭐 일명 바나나 기어라고 했나요 아까? 네, 바나나 기어. 네, 저도 저도 바나나 기어라고 진짜 몰랐는데 네, 청간정 갈비님께서 바나나 바나나 기어처럼, 기어라고. 네, 진짜 바나나 같이 생기긴 했는데 얘를 어떻게 소개를 드려야지 잘 모르겠어요. 렉이라고 해야 되는지. 바나나 같이 생겨서 네네. 바나나 기어라고 하는데 이게 그 4개가 한 세트로도 사용이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이 되면 커다란 어떤 대형 제품의 어떤 그 상판이나 네. 하판을 그 따로 회전시킬 수 있는 어떤 턴테이블용으로 쓰기에도 좋고. 네, 요것만 봤을 때는 렉 요런 형태, 그래요? 이런 구부러진 렉이라고 봐도 되는데 이게 원운동을 좌우 네. 상하로 변할 수가 있으니까 렉 기어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또 이런 형태의 평기어? 평기어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뭐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할 수도 있는 기어입니다. 이것도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그렇죠. 예, 이것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4205 맞나요? 4205 100원, 네, 거기 모델에 들어있던 것 같아요. 거기에 그 큰 탑을 돌려줄 때 쓰는 네네네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4205 맞나요? 5. 맞죠? 네. 그럼 이제 기어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요거 맞나요? 두 개가 남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요 기어는 살짝 조금 조합이 들어가 있는 기어인데요. 디퍼렌셜 기어 혹은 차동 기어라고 합니다. 보통 이거는 먼저 이제 안쪽에 작은 베벨 기어, 납작한 베벨 기어들과 세 개로 조합이 되어 있고 그 겉에 큰 기어들, 평기어들이죠. 평기어, 이건 평기어, 이건 베벨 기어.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조합이 돼서 차동 기어를 구성을 하고 있고요. 보통 자동차 구동부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기어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설명에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이제 기어에 대한 어떤 소개가 이제 끝났습니다. 네. 이제 끝났는데 이제 그 기어란 무엇인가? 네, 우선은 기어가 뭐예요? 기어가 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테크닉이?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네네. 여기 이제 그 기어란 준비를 해오셔가지고 네네. 제가 여쭤본 건데 그게 궁금하시면 어떻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알겠습니다. 궁금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이거 테크닉을 그냥 처음부터 접하다 보니까 네. 기어란 게 왜 존재해야 될지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너무도 당연한 그쵸. 보통은 그냥 있으니까 쓰는 거고. 그렇죠. 네. 근데 요거를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게 심도 깊은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찾아봤어요. 인터넷에서 기어가 왜 필요한지, 기어 존재의 이유가 뭔지를 찾아봤는데 뭘 것 같으세요? 기어? 네. 글쎄요. 뭐 제가 알기로는 그 모터에서부터 네네. 그 피니시까지 어떤 동력을 전달하기 위한 어떤 루트? 서로 간의 네네. 어떤 루트. 그 다음에 혹시 그 속도를 높이거나 아니면 토크를 올리거나 할 때 그 다양한 기어비를 활용해서 제어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요소라고만 대충 알고 있지. 뭐 저도 크게 뭐 다르지 않아요. 그냥 있으니까 네네. 쓰는 거지요, 뭐. 뭐 맞습니다. 제가 할 말인데 다 하셔가지고. 아 진짜요? 모르신다고 하실 줄 알았는데 다 하셨네요. 뭐 아무튼 다시 좀. 이제 정리 제가 그냥 네. 뭉뚱그렸으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해주세요. 네. 요걸 준비해 찾아봤는데 기어가 역할이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크게. 네 가지. 첫 번째로는 회전 방향의 변경을 시켜주는 역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운동 방향을 바꿔줘요. 기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속도죠. 저희가 알고 있는 회전 속도라든지 아니면 뭐 왕복 속도 뭐 그런 거를 증가 혹은 감소시켜주는 역할이 기어가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회전력, 토크라고 하죠.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토크의 증대 감소를 하는 역할을 기어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정리를 해보면은 방금 원피스님께서 말씀하신 동력 전달, 결국은 궁극적인 목표는 동력 전달이다.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전달할 거냐를 기어의 조합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게 기어의 존재 이유고요. 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기어를 잘 조합하면은 좋은 창작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게 이번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그러면 빨리 가게 할 거냐, 그렇죠. 뭐 견인력이 높게 가게 할 거냐, 네, 뭐 이런 맞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양한 조합을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전 방향의 변경, 이제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네. 회전 방향의 변경. 회전 방향의 변경이다. 회전 방향의 변경은 어떤 게 있어요? 우선 제가 그 준비해 오신 게 있으면 기어 샘플을 좀 보면서 네.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전에 먼저 회전 방향이라고 그랬으면 네네. 뭔가 입력된 지금 우선 요 거와 네. 출력이 다르다는 건데. 네, 방향이? 그쵸. 네. 제 손이 입력축이라고, 네, 입력출력이라고 네.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기에 반시계 방향을 돌고 있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축이 하나일 때 기어를 사용하지 않고, 물론 여기 있지만 이건 없다고 보고요. 네네.
그냥 반시계 방향을 돌고 있습니다. 그건 뭐 방향의 변화는 전혀 없죠. 네, 지금은 방향이 한 방향인데 네. 이거를 이제 편기어를 써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입력축은 지금 여기가 입력주, 네, 여기가 출력. 네, 보시는 입장에서 반시계 방향을 돌고 있지만 출력축에서 빨간색 출력축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어가 두 개가 조합돼서 이렇게 네. 방향의 전환이 왔네요. 네, 맞습니다. 기어가 편기어 두 개가 조합이 되니까 네. 입력축과 그 출력축의 방향이 반대가 됐고요. 아, 이해가 아주 쏙쏙 되는데요. 이거. 그래요? 네, 너무 저 뭐야 잘 만들어 주신 네, 것 같아요. 아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좀 더 짚고 넘어가자면은 얘도 이제 운동 방향의 변경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네. 두 번째 특성이네요. 네, 두 번째 맞습니다. 두 특성. 번째 특성이에요. 네. 평행으로 수평한 방향으로 이제 운동 방향과 회전 방향이 변경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네. 평기어를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이제 베벨 기어. 아까 네네, 납작했던 거, 네, 라운드 지고 뚱뚱하거나 납작했던 거. 이런 조금 귀여운 기어가 있었죠. 네. 이런 기어 종류들을 활용한 샘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아까 네. 평기어를 활용해서 보여드렸던 그거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데 네네. 아까는 이렇게 입력이 됐으면 네. 출력도 이렇게 네, 방향은 맞습니다. 그대로였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은 입력이 이렇게 됐는데 출력은 이렇게 꺾였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아까도 앞에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인데 네. 이 웜기어 죄송합니다. 베벨 기어 자체가 좀 뚱뚱하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라운드 네, 접고 네, 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이제 베벨 기어가 좀 그렇게 형태가 그렇게 이거는 존재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기어를 교차 크로스해 가지고 이런 그 방향을 직접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네, 맞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군요. 운동 방향의 변경을 아까는 수평으로 옮겼다면 네네네. 얘는 수직한 방향으로. 물론 얘가 좀 더 뭐 각도는 좀 더 유연하게 할 수는 있지만 네. 레고 특성상 그냥 90도가 가장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샘플 한번 그 만들어봤습니다. 베벨 기어 같은 경우에는 그 운동의 어떤 방향에 네. 굉장히 좀 활용을 잘하면 네. 다양한 형태의 작품을 만들 수도 있겠네요. 네, 결과물을. 맞습니다. 예. 그리고 베벨 기어 또한 평기어처럼 네. 이렇게 수평한 방향으로 또 아, 베벨도 수평한 네. 방향으로. 베벨도 이렇게 수평한 방향으로 운동 방향을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굳이 평기어를 쓰지 않고 베벨 기어로 이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없어요, 굳이. 그러면 그냥 요거만 쓰면 되는데 네. 이게 여기 존재하는 이수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런 비율들, 조합을 위해서 네. 좀 더 폭넓은 선택을 하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기어가 식으로도 있는 것 조합할 수 같습니다. 있다. 네. 그 다음에 웜기어? 노브 기어 먼저 말씀드릴게요. 노브, 네. 네. 노브 휠, 노브 휠. 네. 이렇게 보시면은 아까 십자가 모양의 노브 휠이 있었죠? 네. 이렇게 생긴 십자가 모양의 기어. 요걸 그 노브 휠이라고 왜 네. 저기 뭐야 옥상 같은데 왜 풍향계 막 네. 돌아가는 그거 같이 생겼어요. 바람 불면 막 돌아가는 거. 그렇지 않아요? 생각도 못 하고 있었어요. 아 진짜요? 이렇게 꽂혀갖고 바람 불면 막 돌아가잖아요. 이거. 순간 되게 당황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긴 한데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우선은 그렇고요. 노브 휠도 네. 베벨 기어랑 역할은 크게 다르진 않아요. 이렇게 뭐 운동 방향을 90도로 바꿔주고 회전 방향도 바꿔주는 이런 형태로 쓸 수도 있고 또 평기어처럼 이렇게 수평한 방향으로 해주는 것도 쓸 수가 있습니다. 다 그래요. 동일합니다. 평기어는 네. 이렇게 평면으로 이걸 병렬 연결로 한다고 봐야 되나요? 병렬? 옆으로? 평기어, 병렬이죠? 그렇죠. 평기어는 평기어는 이런 형태가 안 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밖에 안 그렇죠. 됩니다. 근데 노브 휠은 네. 두 가지 다 활용이 가능하네요. 네, 맞습니다. 노브 휠과 베벨 기어 두 가지 다 그러네요. 활용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에 한 가지는 노브 기어랑 베벨 기어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네. 샘플을 여기 있네요. 여기 네네네. 같이 들어드릴게요.
요건 베벨 기어, 네, 이건 노브 기어. 휠. 지금 뭐 생긴 것만 좀 다르지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네, 근데 왜 노브 기어가 존재하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기어 이수가 서로 맞물려 있는데 네. 이거는 레고에 국한된 내용일 수도 있어요. 레고를 만들다 보면은 기어가 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갈리는 그러니까 게 뭐죠? 뭐 드르륵 소리 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가 이가 갈린다. 막 나사산길이 네, 맞습니다. 넘어서. 그러니까 죄송한데 좀 확인 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그러니까 레고가 버틸 수 있는 부하보다 많은 동력을 전달받았을 때 얘가 이제 그걸 건드리지 못하고 기어들끼리 서로 이가 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기어가 저는 개인적으로 로브 기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동력을 손실하기보다 최대한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노브 기어가 그 기어가 이 노브 기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나사산이 네네. 그런 그 교차로 적용을 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그 살짝 걸려 있어요. 네, 맞습니다. 살짝 걸려 있는 서로, 거에 비하면 네. 얘는 거의 뭐 안에 들어가 있는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그래서 서로 맞닿는 면이 많다 보니까 네네네. 뭐 그런 뭐 좀 손실을 좀 덜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또 얘도 단점이 또 있어요. 아, 단점. 예, 뭐가 있을까요? 베벨 기어 같은 경우는 톰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속도라든지 토크 이런 걸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같은 형태, 같은 모양끼리만 써야지 동력 전달이 가능합니다. 아, 그리고 입력과 출력 값도 똑같겠네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방향 전환, 회전 방향 전환, 운동 방향 전환 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자,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다음은 이제 웜기어. 네, 웜기어도 대해서 있고 뭐 렉기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있고 네. 아직 좀 많이 남아 있는데요. 아까 웜기어 이렇게 웜기어.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웜기어. 갑자기 든 생각인데 네. 이게 애벌레 같이 생겨서 웜기어인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저는 맞죠? 맞는 옛날부터 맞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웜. 이거는 정확한 정보는 아니에요. 그냥 제 개인적인 웜이 생각입니다. 원래 벌레 그거잖아요. 네. 맞아요. 웜기어의 활용을 이렇게 샘플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뭐 아, 형태가 좀 보이시나요? 웜기어와 평기어의 조합이. 예, 맞습니다. 이게 물론 베벨 기어도 조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뭐 레고 이렇게 샘플 만드는 상 이게 가장 간단한 구조여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이것도 똑같이 노란색 입력축과 빨간색 출력축이 있고요. 이 노란색 입력축을 돌리게 되면은 돌아가네요, 잘 안 웜기어가. 보여요. 네. 이걸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출력축을 돌리게 되면은 아주 미세한 속도지만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네. 그냥 일반 평기어끼리 연결됐더라면 네. 그 입력되는 동력에 비해서 네. 그 나오는 출력이 크게 변화가 없었거든요. 근데 네. 이건 굉장히 감속이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웜기어의 특성이 뒤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그래요? 웜기어 자체가 속도는 배제하고 최대한 큰 힘을 내기 위해서 내고 싶을 때 쓰이는 기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생긴 게 일자로 생겼고, 네. 요 하나하나들이 얘를 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특징은 네,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있고 다른 기어들 중 그쵸. 다른 기어들과 비교했을 때 웜기어의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다른 기어들을 보시면은 입력축과 출력축을 본인이 정할 수가 있어요. 뭐 제가 임의로 이렇게 설정을 했지만 빨간색을 이렇게 입력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돌아갔죠. 그렇죠. 여기서도 돌릴 수 있지만 양방향이 어떠한 쪽에다 동력을 넣더라도 여기서도 돌릴 수 있지만 문제 없이 돌아가네요. 네, 여기서도 돌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웜기어는 그게 안 돼요. 입력과 출력을 구분을 해야 되는군요. 입력에서는 돌아가는데 출력으로는 여기서는 안 돌아가요. 회전이 안 되네요.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모터를 달아버리면요, 둘 중에 하나가 부서져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요건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한번 역회전이 네, 그래서 그걸 전문 용어로 역회전 방지라고 그럼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진행 방향에서 예기치 않게 네,
그 뒤로 빠꾸하는 일이 없는. 네, 맞습니다. 괜찮네요. 네, 요게 그럼 원격 이건 어디에 많이 쓰일까요? 이런 역회전 방지용. 그거는 뭐 창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창작하기나 뭐 무슨 창작물을 만드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쓰이는 게 크레인 렌즈요. 윈치. 그게 뭐예요? 이렇게 그 진짜 앞에 줄 쭉 나와가지고 걸면 그걸 감는. 아, 근데 이게 지가 맘대로 풀리면 안 되니까. 아 맞네요. 아 맞네요. 감자형 편집하시고 감자형 아는 걸로 다시 아는 걸로 다시 다시. 어디에 적용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아, 이게- 역회전 방지. 네, 역회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요게 풀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풀리면 네, 안 풀리면 안 되는. 되는 거니까 보통 그 크레인 린치? 윈치. 윈치라고 아세요 혹시? 네, 그 크레인 윈치라고 네. 그 뭐 어디 그쵸, 걸고 어디 이렇게- 걸어서 끌어당길 때 맞아요. 뭐 아, 거긴 풀리면 안 되니까. 논두렁에 빠진 차를 뺄 아, 때라든지 그쵸, 그런 그쵸. 걸 할 때 이런 크레인 윈치를 해서 음. 그 차의 중량으로 해서 이게 역으로 풀리는 일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 방지하게끔 한때 그런 기회가 창작물에 그런 용도로 쓰면 좋겠군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또 한 가지 또 특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가 이렇게 입력을 하잖아요. 네. 입력을 하면 얘는 방향성이 이 축을,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는 한 방향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그러면 축에서 일정 방향으로 힘을 계속 받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니요, 이 잘 앞-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얘가 계속 앞으로 가려고 그러는 특성이 있어요. 이 웜 기어가. 네네. 여기에 부하가 여기 한번 네네네. 이걸 잡아보시겠어요? 이렇게 돌리면 네네네. 여기에 그 어떤 그 저항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얘가 여기에 걸려 있는 부하 때문에 자꾸 앞으로 나가려는 특성이 있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네네. 반대로 돌면 뒤로. 그래서 이게 뭔가 그 매끄럽지 않으면 나중에 이걸 뚫고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런 축을 꼬은다던가 네네.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요 힘을 못 이겨서 그 부가적인 이게 요소들이 진행 방향이 네네. 평기어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회전만 하는데 얘는 앞으로 가려는 특징, 그러니까 입력축의 진행 방향으로 가려는 특징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것 예, 같아요. 예. 그러면 요거를 이제 말씀하시죠. 과부하가 생기면 이제 요런 그런- 걸 말씀하시는 그쵸.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가죠. 예, 예. 가는데 계속 이제 계속해서 가다 보면 여기 여기 부하가 부하가 걸리면 걸리게 이걸 되면은 뚫고 나가려고 얘를 밀어버린다는 그쵸. 여기에 가루가 생기면서 마찰열도 네네. 생기고. 그래서 요걸 이용하는 창작물도 가끔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요런 요소들을 어떻게 보면 부작용인데 요런 것들을 이용해서 창작물을 하시는 진짜 대단한 그러게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입력 방향을 네. 전방으로 했을 때 걸리는 기어와 네. 후방으로 갔을 때 걸리는 기어를 따로 둔다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요런 요소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아, 이거 계시더라고요. 유익한 네. 기어네요. 좋은 기어네요. 좋은 기어. 활용하면은 네. 얼마든지 단점을 장점으로 살릴 수 있는 기어라고 그러게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렉 기어? 네, 렉앤 피니언. 렉앤 피니언. 렉앤 피니언. 렉앤 피니언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렉앤 피니언 샘플인데요. 네. 지금 얘가 렉이고 얘가 피니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피동력 기어를 렉이고 동력 기어를 피니언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얘는 원 운동하는 애를 직선 좌우 운동으로 바꿔주는 기어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 화면을 좀 보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면 네, 이렇게 그거는 여기를 이렇게 보고. 네. 이렇게요. 네.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보통 여기 자동차 조향 장치에 많이 쓰이는 기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네요. 여기 이제 조향축이 이렇게 달려 있으면 네. 이렇게 가면 왼쪽으로, 네.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회전을 네.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요 피니언 기어는 굳이 이 기어가 아니어도 뭐 다른 거를 활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것도 뭐 제가 샘플 만들기 가장 편한 조건으로 해서 네. 요 조합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다음에 또 어떤 기어가 있을까요? 잠시만요.
지금 이렇게 막 샘플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오셔가지고 이 보시는 분들이 그냥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굉장히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 말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보면서 하면 뭔가 좀 2배 이상 어떤 그 이해도를 높이지 않을까. 많이 준비해 오셨네요. 아, 네. 요즘 헷갈려가지고. 그거는 뭐지? 밴드? 예. 벨트? 벨트. 벨트. 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또 다른 형태군요. 네. 또 다른 형태. 지금 우선은 뭐 기어는 아닌데 기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기어가 어차피 이제, 동력 전달의 어떤 맞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아, 네. 이렇게 보시면은 똑같이 동력 전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흡사 그 왜 그 자동차 보면 펜 벨트나 네. 그런 어떤 타이밍 벨트 같은 느낌이 나요. 네, 거기에 맞습니다. 이렇게 벨트를 걸어갖고 네네. 그 펜을 회전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을 텐데 네. 내구에서도 이게 가능하군요. 네,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 요것도 이제 요 풀리라고 이걸 풀리라고 하는데 네네네. 요 풀리의 크기를 조합을 하면서 조합을 하면서 이렇게 속도가 속도를 좀 더 빠르게 보시면은 제가 뭐 한 바퀴 채 돌리기도 전에 얘는 한 2-3바퀴 돌고 있죠. 뭐 이런 거를 충분히 기어처럼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거는 뭐 이렇게 그 크게 힘 받는 데는 못 쓰겠네요. 네, 지금 슬립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돌리고 있는데 네. 저기 한번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잡아볼까요? 이게 잡아주시면은 저는 계속 돌리고 있는데 네, 얘는 헛돌고 출력축의 그 부하 때문에. 출력축의 동력은 지금 끊긴 상태예요. 어떻게 네. 보면은 이게 마찰 여기 요 플립끼리 마찰은 일어나지만 네. 동력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이거 완전 이해가 쏙쏙 되네요. 네네. 네. 요거를 설명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었던 게 네. 아까 제가 설명드리기로 했던 요 슬립 기어. 클러치 기어. 네네네. 클러치 기어라고도 하죠. 네, 요게 뭐냐면은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해요? 네. 전혀 모르겠어요. 방금 잡아주셨잖아요. 네네. 그 큰 부하가 걸렸을 때 네. 이렇게 미끄러질 수 있도록 동력축이 부하가 되지 않게. 이것 또한 보시면은 제가 준비를 했는데, 아, 여기 있네요. 네, 이렇게 돌렸을 때, 이거는 체인에 거셨네. 네, 체인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네네네. 체인으로도 표현이 가능한 부분이. 그거 한번 잡아볼까요? 네, 잡아주시면은 요것도 아, 이렇게 헛도네요. 헛돌게끔. 그래서 체인의 특성은 동력의 마찰을 최소화해가지고 동력을 최대한 많이 전달하는 게 체인과 스프라켓의 특성인데, 네. 요 같은 경우는 그 특성을 조금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이게 막아주는 그리고 역할을 하고 이게 있습니다. 재질이 그 스틸이 아니라 플라스틱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만약에 그냥 일반 평기어로 썼더라면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면 이게 터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 체인이. 근데 맞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그 클러치 기어를 쓰면 그 저 내부에서 걸었던 기어가 그 저 체인이 터지는 일은 방지할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전부 분해해야 되는데. 네네. 아, 이런 거는 활용을 좀 잘 하시면 네. 좀 유익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건 제가 체인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네네. 굳이 체인 아니고 그냥 기어 대 기어로 아. 해서 뭐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식으로 바로 맞물려도 충분히 그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렇군요. 기어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샘플이 3가지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요건 아까 처음 네, 소개할 때 맞습니다. 보여주셨던 그 기어고. 지금 이 두 개의 기어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려고 지금 소개를 아, 하고 네네네.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이렇게 샘플을 만드셨군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샘플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보여준 중간 사이즈의 평기어 3개를 연결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돌림으로써 이 맞닿아 있는 기어들이 모두 돌아가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서 그 축들이 출력 축들이 검은색과 빨간색 축들이 돌아가고 있고요. 요게 이제 기본적인 평기어. 평기어를 이용한 샘플이고요. 예, 이었고요. 네. 요건 좀 가운데 좀 이질감이 있는 네, 기어가 또 아까 있어요. 그 기어 소개해드릴 기어를 만든 샘플인데 이걸 돌리게 보면은 기어는 다 돌아가요. 네. 보시는 것 같이. 요 아까 헛도는 기어. 네, 맞습니다. 기어는 돌아가는데 이 가운데. 엑셀과 기어가 서로 네, 네, 몰려 있지가 않다 네, 보니까 이 축은 혼자 자유롭게 돌 수 있습니다. 아,
힘을 안 받네요. 네, 입력기계에 힘을 안 받네요. 전혀 그러니까 독립적인 형태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 1번의 동력을 전달하고 네. 이건 또 따로 다른 동력원으로 또 다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그 간헐적으로 자기가 원할 때 이 기어에 간섭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장치가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이 장치인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요거하고 비교해 보면 네, 가운데 똑같습니다. 뭔가 빨간색 브릭이 하나 추가됐어요. 똑같은데 똑같죠? 네. 근데 요 지금 형태에서 이거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요걸 올리게 되면은 그 유동성이 네. 있는 브릭이군요. 이렇게 두 개의 출력이 같이 돌게 됩니다. 얘는 지금 가운데는 지장을 안 받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빨간색 네. 그 클러치를 위로 올렸을 경우에 가운데 축이 힘을 받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내리면은 관계가 없어지고. 이런 건 어디에 활용을 주로 하나요? 이런 건 보통 그 변속기 같은데 1단, 2단, 3단 뭐 이렇게 네. 속도를 토크 조절할 때도 써도 네. 되겠네요. 꼭 변속기가 아니어도 이제 뭐 1번에서 나오는 동력을 2번으로 전달하고 싶다 혹은 3번으로 전달하고 싶다 이렇게 분산시켜 줄 때도 요거를 충분히 쓸 수가 있습니다. 네, 활용도가 굉장히 이게 지금 막 헛돌아 갖고 예. 좀 쓸모없는 기어인가 싶었는데 이게 굉장히 그 활용하는 어떤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결과물을 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요걸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좀 보다 네. 멋있는 복잡하고 멋있는 청정물이 나올 수 그러게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디퍼런셜 기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저도 아직 잘 모르는 기어거든요. 너무 파도 끝이 없는 네. 네. 뭐 여기서 디퍼런셜 굉장히 기어의- 간단한 것 같지만 저는 전혀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디퍼런- 진짜 네. 이거는 있으니까 쓰는 기어예요. 개념을 모르겠어요. 네, 개념. 뭐 제가 여기서 이거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린 건 조금 과부한 얘기인 것 같고요. 이게 어떻게 작동이 되고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는지 왜 사용하는지만 좀 샘플을 통해서 보여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두 가지의 그 디퍼런셜 기어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구형, 평기어의 형태로 된 디퍼런셜 차동 기어가 있고, 요거 같은 경우는 요즘 나온 신형으로 네, 짧으네요. 네, 좀 더 작게 컴팩트하게 돼가지고 베벨 기어 형식으로 써가지고 좀 더 컴팩트하게 공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나온 신형입니다. 네. 이두 가지가 있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는 신형 디퍼런셜 기어를 이용해서 이렇게 샘플을 만들어봤어요. 요 지난번에 1강에서 말씀드렸던 그 미음자 프레임 네. 브릭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활용하기에 딱 안성맞춤. 네, 이렇게 모듈화를 할 네, 수가 네, 네. 있어서 굉장히 공간 효율도 좋고 디자인도 잘 나오는 뭐 활용법입니다. 또 힘도 이게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형태의 브릭이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차동 기어를 한번 해봤어요. 네. 지금 여기 동력원, 그건 흔히 엔진이라든지 모터를 네, 네, 연결하게 돼서 이렇게 차를 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그냥 뭐 특별한 거 없이 양쪽 바퀴가 다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죠? 제가 여기에 말씀하세요. 아니요. 제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에 이제 모터를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손으로 돌리는 거랑 모터로 또 돌리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니까. 네, 확 다르죠.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신없이 돌아가고. 네, 돌아가는 게 보이시나요? 네. 요거는 그냥 뭐 디퍼런셜 기어가 이게 왜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까지 보면 디퍼런셜 기어가 왜 필요한지를 몰라요. 네. 근데 차가 선회를 하게 되면은 네. 안쪽 바퀴랑 그러니까 코너를 도는 안쪽 바퀴랑 바깥쪽 바퀴의 회전수가 다른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렇죠. 안쪽 예. 지름이 훨씬 작은 원을 그리면서 도니까 네, 맞습니다. 회전수가 다르긴 하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더 짧은 거리를 운전하기 때문에 네, 네. 이동하기 때문에 바퀴 회전수가 굉장히 작고 반대로 바깥쪽은 굉장히 많은 같은 시간에 먼 거리를 가기 때문에 많은 회전수를 하게 됩니다. 그거를 자연스럽게 조절을 해주는 게 바로 이 디퍼런셜 기어예요. 이걸 한번 제가 무슨 내용인지 한번 네, 말씀해 보여주세요. 주세요. 제가 이걸 잡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차가 회전을 한다는 거고 회전을 하게 되면 안쪽 바퀴가 더 짧은 회전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바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더 많은 부하가 걸린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은 요게 기준에서 좌회전 회전을 한다. 네, 이쪽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회전한다. 네. 아 죄송 이쪽으로 할게요. 아, 제가 이쪽으로. 이게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우회전. 우회전을 한다 하면은 이쪽에 더 많은 부하가 걸린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제가 여기에 일부러 부하를 한번 줘보겠습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차이가? 잘 안 보이는데.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노란색 기어를 한번 노란색 부분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부하를 줬을 때 혹시 반대편이 빨라지는 거 혹시 느껴지시나요? 네네네. 다시 떼보겠습니다. 속도가 비슷해졌죠? 아, 다시 한번 이렇게 힘을 줘볼게요. 지금 우회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우회전 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하고 있습니다. 보이세요? 빨라지는 거? 이쪽 검은색은 멈추는 거에 비해서 반대쪽이 굉장히 빨라지네요. 네, 맞습니다. 요게 이제 그 거리를 바닥에 보상해 나무가요, 주기 위해서. 그러면? 바닥에? 네, 바닥에? 아이고. 요 양쪽에 거 빼면은 잘 안 보일래요? 뭐가 보이나요? 아니, 그냥 해봐. 어차피 뭐, 네. 이걸로 보이면, 켜봐, 이거. 자, 바닥에 한번 놓고 한번 해볼게요. 네. 우회전을 한다 치면, 우측 바퀴가 부하가 더 걸리는 거죠. 네. 그럼 우측을 지면에 살짝 대보겠습니다. 그러면 우측의 회전수에 줄어드는 거와 반대로 좌측 바퀴는 굉장히 빨라지네요. 네, 맞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좌회전을 해도 그러면 우측 바퀴가 굉장히 빨라지고 좌측 바퀴는 멈춰있는, 네, 서서히 움직이는. 야, 이거 신기합니다. 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아, 이건 좀 개념적으로 가야 되니까 어렵겠네. 네. 저는 그냥 여기까지 소개드리려고 네. 그러면 이거는 자동차를 만들 때, 네. 자동차를 만들 때 사용하면 되게 좋겠네요. 이게 자동차를 만들 때 만약에 이쪽하고 이쪽하고 같은 기어, 평기어로 연결이 돼 있다면 네.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할 때 똑같이 돌기 때문에 네. 매끄러운 조향이 안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디퍼런셜 기어를 씀으로 해서 아마 실차처럼 움직이는 게 가능해지는 거네요. 네. 이게 좀 간소화되긴 했지만 실제 차량에 똑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그렇군요. 돼요. 네. 그래서 요게 없으면 실질적인 선회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중이 또 늘어날 경우엔 더 그렇죠. 진가를 발휘하겠죠. 예, 맞습니다. 아, 이게 디퍼런셜 기어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힘든 기어인데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부분에서 쓰여지고 있긴 한데 뭐 거기까지는 좀. 네, 그거는 이제 뭐 추가적으로 네네네. 기회가 된다고 하면 한번 소개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혹시 여기서 네, 이거 좀 부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게 장치가 저기 또 하나 네.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거 마저 설명을 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요것도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 오셨는데 요거는 좀 형태가 뭐 자동차 같진 않고 이건 뭔가요? 이건 어떻게? 요거는 우선은 제가 특별히 네. 제작을 한 거고요. 아, 여기 깨알 같은 네. 다산 홍보. 그거 봐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 기어 이렇게 원 동그랗게 생긴 기어들을 쫙 펴놨다고 보시면 돼요. 직선으로. 어렵습니다. 펴놨다 그냥. 네, 그냥 네. 간단하게 펴놨다 네. 보시면 되고요. 네. 요게 뭐 우측 바퀴, 이게 우측 바퀴. 이게 좌측 바퀴라고 가정을 해야 되는 좌측이죠, 좌측. 네, 좌측. 우측, 좌측, 바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회를 하게 되면은 선회 안쪽에 있는 바퀴에 부하가 많이 발진하고 네네네네. 있잖아요. 그 부하를 제가 이제 무게추나 이런 걸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근데 우선은 직진을 한다는 가정하에 움직이게 되면은 두 바퀴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보시나요? 이게 이제 자체 간섭 때문에 네, 살짝 조금 있긴 그건 한데, 뭐, 그러면은 큰 부하가 네.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무게추 대신에 제 손가락을 한번 올려볼게요. 네, 그러셔도 될것 네, 여기 같습니다. 한번 얹어볼게요. 네, 어떤 이제 변화가 생길지. 이쪽으로 차가 네. 서한다고 하면은 과연 와. 이런 변화가 네. 있습니다. 이쪽에 속도가 더 빨라진 거예요. 하중이 실린 반대쪽이 그렇다는 건 하중이 실린 반대쪽이 더 가볍게 움직인다는 거죠. 더
그쵸. 네. 더 빠른 속도로. 네네. 아까 네. 샘플에서 봤듯이 네. 바퀴가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우측에도 같은 경우가 네, 같은 되는 경우가 적용이 됩니다. 보시면 맞네요. 네. 야, 신기합니다. 네. 제가 한 가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이게 동시에 움직일 때 이쪽 속도랑 이쪽 속도 한번 봐주세요. 동시에 움직이는 속도. 이쪽을 아예 고정을 시켜놓고 얘가 움직이는 속도를 한번 봐주세요. 네. 혹시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제가 이걸 당기는 속도는 일정하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이 속도와 이 속도. 혹시 속도. 느껴지시나요? 네. 하중이 안 실려서 동시에 들어 올릴 때는 좀 느리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하중이 실려 있을 때는 상대 쪽이 되게 빠르게 올라가는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하중에 걸림으로써 속도를 반대편에 좀 더 분배를 이쪽으로 네, 더 분배를 좀 더 해준다. 음. 그게 이제 디퍼렌셜 기어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또 있나요? 다음에 기어 비율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비율 네, 그거 비율은 넘길까요? 네, 비율은 좀 기어비 같은 경우는 너무 다양하고 그렇죠. 네, 복잡한 거라 그건 좀 생략하고 네, 신봉동 찐감자님께서 기어, 뭐 평기어, 베벨기어, 뭐 되게 다양한 종류의 기어들을 설명을 해주셨고 그 기어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어떤 샘플도 이렇게 직접 만들어 가지고 설명도 덧붙여 주시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이해도 좀 빠르고 쉽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기어는 좀 이렇게 이거 이외에도 다양한 활용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은 댓글로 궁금증을 좀 이렇게 풀어주실 수 있게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강의나 아니면은 댓글 남겨주신 바로 하단에 그 답변을 따로 드리는 걸로 하고 그 테크닉 기어 편에서는 별도 질문은 없는 걸로 하고 요 설명 그러니까 테크닉 1-1강 기어 부분에 대한 강의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